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 5월 말에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 대구와 대전, 광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증가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강정규 동일대 부동산 대학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특히나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많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과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지방 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7만 채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7만 채 중에 약 80% 넘게가 우리 부산과 같은 지방 지역에 지금 남아져 있는 물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적고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5년 3개월 만에 그 가장 높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니까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잘 팔려나가고 있고, 반대로 우리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또 기존 아파트까지 거래가 좀 안 되고 안 팔려 나가다 보니까는 미분양이 적체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채가 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역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약 6천 세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뭐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신규 아파트 모두 좀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 참 심각하다는 건 알겠고, 예.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예. 예, 일단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해당 지역의 주택 산업 자체가 매우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절대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 지역이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지만 네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택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그 아파트 시장 그리고 이 거래 시장 뭐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그 아파트 중심으로 한 시장 자체가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부산이 최근 11년 만에 미분양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부산의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3년 이후 지금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약 6천 세대 정도인데 이 6천 세대라는 통계도 실제 지금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통계를 잡히는 절차를 보면은요. 예.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지은 아파트가 얼마나 팔려나갔고 얼마나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6천 세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만여 세대 이상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또 더 심각한 것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물량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1,400채 정도가 바로 입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팔려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새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양 시장이고, 또 이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해당 지역의 분양 시장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청약률이 매우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 부산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예.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이 준공후 미분양도 증가세인데 오죽하면 뭐 단 한 세대도 계약이 되지 않은 그런 단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이렇게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난 점을 좀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요. 네네. 예. 일단은 고분양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그 일반 분양 아파트 중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아파트 분양 가격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해당 아파트의 그 분양률이
뭐 제로에 가깝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와 연관된 것들은 고분양가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없는 아파트들이라고 판단된 이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좀 비교적 덜 관심을 갖는 단지에서 예, 이 예. 중공업 미분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그 젊었을 때 청년들한테 빨리 아파트 청약 저축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청약을 받아도 그걸 뭐 들어가질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말이죠. 예. 그 미분양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그 미분양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원인 여러 가지로 짚어주시고 계는데 그러면 이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 부산시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지역 사회에 상당한 그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가구당 소득 증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설 산업,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실제 크게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네, 이 네. 건설사들 특히 주택산업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라고 해서 아파트를 한 채 짓는데 여러 가지 자재 그리고 여러 인력들이 필요를 하는 그런 네네. 과정이고요. 예. 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또 뭐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또 같이 이 순환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예, 네네. 이 미분양 아파트가 안 팔려 나간다는 것들은 일단 지역 경제에 상당한 침체의 그 국면에 접해져 있는 그런 위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이 거래가 활성화돼야지만 또 부산시 세금도 증가를 하고 또 각종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데 일단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에 따른 그 부산시 세수 부족, 그다음에 역시 이 부산의 경제 위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또 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남아있는 집이라도 살라 하니까는 공사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미분양된 아파트조차도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큰일이네요. 네. 이렇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갖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고 예. 미분양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사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네. 예, 예. 5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이 그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주장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 좀 상태이고요. 혼란스러워요. 예, 예. 맞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2, 3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 아파트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정말 뭐 광분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네네. 과연 우리 부산은 그러면 지금처럼 이대로 침체로 갈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10월달 전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지역 경제가 조금 대규모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서울이 상승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겠다는 우리 부산 지역의 무주택자들도 계실 거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예. 다자녀 특례 대출, 신혼부부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나오면서 네네. 그 하반기 이후 상반기 중심으로 인기 주거 지역서부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회복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가 높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 예. 동반돼서 분양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더라도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된 인기 주거 지역은 분양이 잘 될 것이고요. 반대로 공사비는 올라가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된 지역은 분양이 안 돼서 극심한 분양시장의 양극화까지 초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공급량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수를 기록한 게 그 바로 대구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 물량 제한할 계획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 네. 교수님 말씀 종합하면 지금 당장 공급 물량을 뭐 만약에 줄인다 그랬을 때 또 나중에 입주 물량이 줄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인위적으로 대구시처럼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뭐 시장 경제주의에도 맞지 않고요. 앞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40%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2, 3년 이후에 또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많다라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공급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물량은 적정선을 유지하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요를 증가시켜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늘려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집을 적게 짓게 하는 것들은 추후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은 그런 공급 물량 제한은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처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묘안을 좀 짜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특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아를 낳으신 분들, 신혼부부분들, 3명의 다자녀 가구를 두신 분들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들이 좀 집을 싸게 지금 빨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이런 대책에는 지금 결국 세금 감면과 같은 예, 예. 이러한 대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미분양 등 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세금을 좀 활용해서라도 네. 이 수요를 좀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급 제한보다는 좀 수용 창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럼 끝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주택시장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 늪에 벗어져 남아져 있긴 하지만 네네.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회복되는 지역은 우리 제2의 도시인 부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점진적인 회복세가 부분 지역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한 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시기군요. 그렇게 예,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하루가 다르게 막 주택 시장이 요동을 움직임이 치니까 느껴져서 예. 그동안은 굉장히 좀 침체였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규 동일대 부동산 대학 원장이었습니다.